이 대통령 담화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담화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정말 듣기가 역겹더라고. 자기가 사실상 헌법 질서와 절차를 어기고 내란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백한 건지 뭔지도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12.3 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정신병 환자 뭐 조현병 환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조현병 환자, 정신병 환자한테 모욕을 주지 말아라. 이 윤석열을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머리를 굴려서 정신병자 행세를 해가지고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으려고 지금 쇼를 하는 건가 착각할 정도로 지금 거의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게 미친 소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잘 묘사하면서 그게 자기를 묘사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묘사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걸 사실로 믿고 착각하는 증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런답니다. 거의 그 수준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서 탄핵이 됐어요. 이 윤석열 검찰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딸딸 말아가지고 기소하는 전문가 아니요 당신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탄핵 나말로 국정을 마비시켜요. 헌법이 정한 7조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고 성실 의무, 충실 의무 이것을 위반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탄핵 소추권이 부여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헌정 중단이라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김건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거부권을 25번 이상 남용하고 있는 것이 당신 아닙니까? 누구한테 방탄 국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과 당신 처는 기소 재판은커녕 수사도 안 받고 압수수색 한 번 안 받고 핸드폰도 압수 안 당했잖아요. 뭐가 방탄이요? 당신이 방탄이지. 셀프 방탄 입법이. 위헌적 특검법을 27번 발의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똑같이 그러면 위헌적 특검법의 위헌적 행위를 이미 박근혜 특검 시절부터 한 반헌법적인 사람입니까 본인이? 왜 또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괜히 외교적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바보같이. 현행 법률은 외국인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첩을 잡지 말라고. 왜 간첩을 못 잡아요? 다 경찰이 잡을 수가 있고. 오물풍선 민주노총 뭐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북한 편을 든다고 이 바보야. 정말 북한이 오히려 조용하잖아요. 왜 북한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북한이 오히려 조용하게 있잖아요 지금. 오물풍선도 여기서 탈북자들이 미국 극우단체 돈 받아서 돈 벌려고 오물풍선 막 뿌리니까 그쪽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 오물풍선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도 밝혀지고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고 민간단체 탈북단체가 쓰는 비슷한 걸로 위장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승찬 의원이 지적했지만 2km의 소음이 나가지고 들키기가 쉬운 그런 무인기를 북한 평양 상공에 보내가지고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서 드론을 다 불태운 거 아니냐.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일본의 조선 총독이요?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일본 자위대가 미군이 합동훈련하면서 동해바다를 일본해로 표시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오죽했으면 윤완용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까? 검찰과 경찰 내년도 특경비 특갈비 예산은 제로로 깎겠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쓰는데 영수증도 안 내고 지출 근거도 안 쓰는 놈들한테 예산을 주면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죄를 국회가 지는 겁니다. 국회가 특경비 특활비 줄 테니까 제대로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사람아.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검찰총장 되니까 특활비 몇십억씩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조폭들처럼 돈복도 만들어서 떡값 나눠 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소고기 파티하고 다 도둑놈들이지 이놈들이.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마약 수사, 조폭 수사 같은 민생 사범 수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속을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미친놈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백혜령 영등포소 수사과장이 말레이시아 마약을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왜 자철시켰습니까? 왜 검사들이 관세청 직원 3명이 협조 없이는 그 많은 마약을 인천 세관을 통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수차례 백혜령 경정이 협력했던 관세청 직원 3명 핸드폰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 기각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승진을 시켜야 될 백혜령 경장과 그 수사단원들을 승진은커녕 어디 파출소로 좌철시킨 거 아닙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게 마약 수사를 했어 당신들이? 마약은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백혜령 경장 같은 사람 서울청에 마약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만들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마약 수사, 백혜령 경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철저하게 차단시켰으면서 검찰 독감 예산 깎으니까 마약 천국을 만들겠다고? 이 나쁜 사람아? 이런 택도 아닌 거짓말. 저 미친 사람이 아니면 경제 위기도 비상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꺼뜨리려 하고 있다고? 아니 R&D 예산 다 깎은 사람이 누구요? 그 깎아가지고 당신 한양대 무슨 김창경 교수? 김건희 지인들한테 예산 배정해가지고 무슨 정신건강 치료 뭐에다 돈을 준다고? 당신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병에 정말 스트레스로 죽겠는데 이 당신 둘만 없어지면 우리 국민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다 치료될 거예요. 성장 동력을 다 꺼뜨리고 있는 게 당신들 아닙니까? 대왕고래 사업 예산 깎았다고 뭐라는데 대왕고래 사업이 뭐요 도대체? 이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보도 다 삭감했다는 거. 아, 예비비를 4조를 넘게 만들어놨는데 이번 삭감한 액수가 평년에 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국회를 왜 공격하냐고 이 양반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가 돈 안 줘서 못 한다고 이 양반아.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다음에 성관이의 대규모 채용 부정이 있어 수사해서 기소했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성관이가 뭐 어쩐다고. 성관이는 부정선거를 했고 해킹을 했다고. 그걸 방치했다고. 아니 그럼 수사하세요. 고발하고. 아니 당신이 대통령인데 왜 이걸 못 막어. 이렇게 성관이가 부정선거 해킹했으면 당신이 어떻게 0.73% 당선이 되냐고요. 그것조차도 다 명태균의 여론 조작과 강남 불법 선거사무소 건물을 당신한테 공짜로 위장 선거사무소로 제공해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가진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해서 0.74% 당신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면 민주당 434억 다 몰수해야 된다고 난리를 튀는데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당신 허위사실로 전부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대통령 때는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당신이 당선되고 2개월 후에 5월 9일 날 됐으니까 4개월이 남아있어요. 공소시효가. 당신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순간 4개월 동안 수사해서 공직선거법 당신 허위사실 이재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당선 무효 판결 나면 국민의힘 400억이 넘는 돈 전부 다 몰수할 것입니다. 똑같이. 아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유언이 있어서 영상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거 웃긴 사람이. 이 양반이 특검 검사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시키고 100명이 넘는 현직 판사들을 잡아다가 수사해가지고 한동훈이하고 얼마나 어깨 힘주고 폼을 잡았습니까 여러분이. 근데 선관위 9명 중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의 판사 출신이 들어가 있다고 당신이 압수수색을 못한단 말이에요? 야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 경찰권을 가지고도 선관위를 수사 못하니까 총을 든 군인을 들어가지고 선관위를 다 때려 부셨단 말이야. 이 양반아? 미친 양반 아니야? 이게 논리가 됩니까 이게? 뭐 읽어줄 수가 없는데 보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헌법기관 감사원을 탄핵했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참. 아니 그러면 당신이 검사 시절에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판사 100명을 수사했으면 사법부에 칼을 들이댄 거네요. 그럼 당신을 막기 위해서 그때 비상계엄 발동해서 검사인 당신을 군인들이 총 들고 와서 체포해야 되는 게 헌정질서 수호입니까? 무슨 170석의 야당 대표가 재판장에 꼬박꼬박 가서 깍듯하게 판사님한테 절하고 재판받고 있는데 야당이 사법부를 탄핵의 칼을 댈 것 같아가지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존중원 달고 지금 감옥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이 사법부에 뭐 칼을 들이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당신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단 말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행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진짜 비상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한번 쇼로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이 명태균의 말이 정말 많네요. 이 5살짜리가 불장난해서 지금 집안 다 불태우고 국민들 다 태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끔찍하기 이를 데 없네요. 정말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아니 빨리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방첩 여인영부터 시작해서 홍장원 1차장 직접 그 현장 투입한 군인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150명 안 되게 끌어내라고 지시까지 했던 양반이 이제 와서는 실탄도 안 가져갖고 한번 쇼로 해봤다.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가 했대. 이제 했으니까 자기는 뭐 아니다. 이게 사람도 안 죽었는데 무슨 내란이냐.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놔두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사실을 잘 몸으로 보여줬어요. 당신을 빨리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거였대요.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곳에 대비하여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님이 자명합니다. 이거 써준 놈 나중에 반드시 잡아서 이 공범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놈이 이걸 써줬는지. 이 윤석열 머리로 안 썼을 것 같고. 지도 이제 살고 싶은 거죠. 지금 도망갈 구멍을 지금 당신은 무조건 사형이야, 사형. 이 내란죄 사형이라고요. 지금 죽기가 싫은 모양이죠, 지금. 도망가려고 막 지금 벌써 알리바이 만들고 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는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엄 해제 결의가 있어 즉각 해제를 했고 병력 투입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부동시로 군대도 기피한 사람이라 뭐가 똥이 된장인지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과정이 올해 3월에 경호처 한남동 공안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부 다 불러다가 모의를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여인영 충암고 후배 시켜가지고 전부 조직도 개편하고 단전 지시도 했다는데 이행이 안 된 거고 당신이 다 지시하고 아그락을 쓰고 화를 냈는데 다 우리 그래도 양식 있는 군이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건데 이거를 자기의 공으로 돌립니까 이 나쁜 사람아? 와 이렇게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검사들이 이렇게 모든 사건을 자기들이 조작해서 정말 중한 범죄를 약한 범죄로 백신 수사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게 뭐 20, 30년 동안 이런 전문 스킬만 했으니까 지금 자기도 그렇게 빠져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든 자기를 내란죄로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다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봤는데 허위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있습니까? 자기가 반문하고 있어요. 아니 위대한 국민의 힘과 아니 국힘 말고 우리 전체 시민의 힘과 또 야당 의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뭐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던 동훈이가 18명의 국회의원을 끌고 와서 해제시킨 거잖아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검사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거대 야당의 대표 유죄의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가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이게 맥주병 깨고 한번 싸워보자는 조폭 양아치 태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오늘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와, 애국자 나오셨네, 애국자. 아니, 단 한순간도 개인적 임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한 적이 없어요? 왜 근데 밤마다 술을 퍼먹습니까? 이게 대통령 된 사람이. 아침에 출근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며. 당신 다 아내 김건희 지키려고 이렇게 싸워왔으면서 뭘 한순간도 자리 보존 생각 없었으면 왜 특검 거부합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지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뭐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더 안 읽겠습니다. 이런 말을 받아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전두환 전 사이답게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비상계엄이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하니까 이 박성재 장관이 화답을 해서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윤상현 의원은 법률가 아니라도 입법기관은 국회 5선을 했으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리고 대정부 질의를 하려면 이 전두환 때 이 비상계엄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왔어야죠. 대법원 판결이 어디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 양반아. 대법원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다 해줄게요. 이 12.12 군사반란 5.18 내란에 대한 이 전두환 노태우를 그때 사형 선고를 했던가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대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대법원 판사들이 뭐라고 했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사건 피고인 A, 전두환이겠죠. 전두환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을 거쳐 확고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590 헌법이죠.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 질서 아래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근데 당신은 성공도 못했잖아. 그래도 뭐라 그랬냐.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해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질서 아래서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여기에 딱 한 사람이 반대했어요. 대법관 중에. 윤상현 의원님 공부 오늘 꼭 하세요. 반대한 사람이 박만호라는 대법관이에요. 박만호. 박만호가 뭐라 그랬냐. 이 양반이 말한 게 고도의 통치행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님. 이 박만호 단 한 명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해가지고 마치 대법원 판례인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박만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줄게요. 박만호가 뭘 했냐면 1985년도에 11월 달에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우리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했어요. 이때 박만호가 서울형사지법법원 형사부 부장이었습니다. 190명 전원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박만호 판사였습니다. 다 영장 발부되도록. 그리고 그 유명한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의 마지막 상고심 주심이 바로 이 박만호였어요. 그래서 이 강기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던 그 대법관 박만호입니다. 나중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으로 다 무죄가 됐잖아요. 단 한 명의 소수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말했던 이런 헛소리를 인용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